번째 키워드 전격 발표입니다. 기사 같이 볼까요? 지지율에 장사 없다. 윤 국민의 직접 설명 한밤 전격 발표입니다. 네, 제가 아까 일면서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. 어젯밤 9시 거의 한 30분이 가까이 된 시각이었었어요.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아마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시각에 대통령실에서 이 출입 기자들한테 알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. 뭐라고 보내왔느냐. 이런 문자가 왔어요.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. 라는 이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. 근데 이게 약간 밤 9시 28분이었나요? 밤 9시 28분에 문자로 전해진 대통령의 기자회견. 이게 윤주진 위원님. 좀 이렇게 갑작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각 신문사들 편집국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. 네. 주관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서요. 그만큼 전격적인 발표인데 아마 고심이 되게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사실은 되게 폭풍 같은 하루였죠.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발표, 발언, 또 그 이후에 불거지는 계속되는 어떤 전국의 혼란 속에서 시기,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담화를 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다는 건 네. 이제 기정사실이 됐어요. 이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미 운영위에 나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. 뒤집을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 시기를 놓고 계속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. 오히려 빨라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지금 11월 달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일정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잖아요. 네. 이 1심 선고가 아주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이거를 피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. 왜냐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어떤 기자회견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빨리 하는 것이 낫겠다. 이런 판단으로 아마 결론이 다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이달 하순에 순방 갔다 오고 뭐 일정 다 하고서는 이달 하순에 뭐 기자회견이나 어떤 뭐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뭐가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다. 근데 하순 너무 늦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죠. 근데 지금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심 선고가 중순 뭐 하순쯤에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좀 그걸 피하는 면도 없잖아 있고 하니까 좀 아예 완전히 땡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에서 저희가 한동훈 대표의 아침 이 발언, 어제 아침 발언을 좀 저희가 같이 짚어봤습니다. 그래서 그게 혹시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야? 라는데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다. 그 한동훈 대표 요구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임기 반환점 앞두고 원래 해왔었던 거예요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윤 대통령 스타일이 이 눈 올 때 가만 냅뒀다가 빗자루 들고 한꺼번에 확 그냥 처리하는 스타일이지 눈 오는 동에 계속 처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수영주 대변인님. 네. 어제 밤에 들려온 이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뭐 이철규 의원 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. 그분은 그냥 그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난 답변을 하는 거죠.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죠? 뭐 생각하고 있었다고요? 생각하고 있었으면 시정연설 나오셨어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시정연설에는 총리 대독을 시키는 이상한 그런 행태의 결정을 하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 힘들게 저녁에 그것도 내일 나 기자회견 할 거야 라고 보내는 게 정상적인가요? 내일은 아니고 뭐 목요일이긴 합니다만. 네.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네. 그게 갑자기 하는 게 네. 그게 정상적인가요? 저녁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. 갑자기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여전히 한동훈 대표와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. 이게 한동훈 대표가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언젠간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밀려서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말에 장고에 들어간 다음에 따라가던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결정했어. 네. 내가 할 거야. 상황을 보고 이 판단은 내가 할 거야 라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실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지. 저는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기사를 좀 보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것들은 대통령이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. 다만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하는 인적 쇄신이나 그런 것은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. 딱 나누잖아요. 여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.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얘기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죄송합니다.
하셨어요. 근데 저희가 지금 약간 갑작스럽다라고 얘기한 게 어제 한밤중에 들려온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정례 일정인 거죠. 뭐가 있었느냐?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.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일의 성과를 갖고 말하자라는 얘기를 했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수석비서관 회의가 언제 개최가 된 거냐? 어제 한동훈 대표가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었죠. 이게 오전 9시입니다. 근데 어제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10시에서 11시 그 사이쯤 이제 해요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다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린 회의였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기자회견 얘기가 없고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한 10시간쯤 뒤인 밤 9시 어떻게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느냐라는 겁니다. 윤주진 의원님. 이거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좀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스타일.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한 번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뒤집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좀 있어요. 그거는 분명히 이제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 2년 반 국정을 넘어오면서 많은 참모들 또 주변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네. 이구동성을 한 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참 우직하다. 한 길로 가는 스타일이다. 그거는 뭐 좋고 싫음을 떠나서 약간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또 윤 대통령의 또 특유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한 번 결단을 내리면 또 아주 빠르게 가 막 이러잖아요. 아. 이재명 대표와의 사실은 영수회담이 그런 케이스였죠. 네. 계속 안 하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까지만 해도 사실은 시정연설까지 불참한 마당에 직접 국민들 앞에 너무 빠르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. 그 기조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네.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제 뭐 저녁쯤 정도에 윤 대통령도 이 사안의 심각성, 또 뭐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꼭 넘어서서라도 최근에 뭐 지지율이라든지 또 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와요. 이런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을 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누군가의 직언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?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네. 꼭 한 대표의 얘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저녁에 딱 이렇게 반추해서 봤을 때 이건 약간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라는 판단이 선 거 아니겠느냐.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모습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사실 아까 얘기 살짝 나왔죠. 이게 제가 갑작스럽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.